인트로.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존 스미스라는 이름의 교육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존 교수님은 교육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열정적인 태도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죠.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그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최근 존 교수님은 교육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학자들이 많았죠. 존 교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의 독창적인 교육 방법이 단순히 성적 향상을 넘어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까지 키운다는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직접 가서 배워봐야겠어. 존 교수님은 이렇게 결심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문화와 교육 방식을 경험할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한국에 도착한 존 교수님은 서울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그는 곧바로 한국에서 그를 도와줄 김민수 교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김민수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였어요. 민수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존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배우고자 했죠. 존 교수님과 민수 교수님은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두 사람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존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질문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 교수님. 제가 한국의 독특한 교육 철학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교수님. 한국의 교육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꼭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존 교수님이 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존 교수님의 한국 교육 탐방이 시작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존 교수님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1장 서당에서의 배움. 김민수 교수님은 존 스미스 교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국의 독특한 교육 철학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 교수님이 말했어요. 첫 번째 일정으로 민수 교수님은 존 교수님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서당으로 데려갔어요. 서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죠. 서당의 마당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 교육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서당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한자와 고전 문학을 배우며 예의와 인성을 기릅니다. 민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서당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책상에 앉아 집중해서 글을 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서로에게 배운 것을 설명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존 교수님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성과 예의를 함께 기르는 것이죠. 민수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교육은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사람이 되는 법, 즉 인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 교수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런 교육 방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교육 방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존 교수님이 감탄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교육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됨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강점이죠. 존 교수님은 서당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육 철학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본 것을 자신의 교육 방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서당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존 교수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존 교수님은 민수 교수님과 함께 서당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당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서당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 존 교수님. 한국의 전통 교육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수 교수님이 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존 교수님의 한국 교육 탐방은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서당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한국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가 되었죠. 2장 스터디 그룹의 힘. 다음 날 아침 민수 교수님과 존 교수님은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이 학교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이 두 교수님을 맞이했어요.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스터디 그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존 교수님은 호기심에 가득 차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실과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스터디 그룹이 운영되는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 학습 주제를 정하고 함께 공부하며 토론합니다. 민수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한 그룹은 역사 교과서를 펼쳐놓고 주요 사건들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다른 그룹은 수학 문제를 풀며 서로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고 있었죠. 또 다른 그룹은 과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실험 결과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기 학생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죠. 민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존 교수님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학습 방법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고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놀랍네요.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봐야겠습니다. 존 교수님이 감탄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했어요. 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터디 그룹은 단순한 공부 모임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순간 한 그룹의 학생이 존 교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이번 주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학생이 자신감 있게 물었어요. 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발표 후 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 멋지네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학생들은 존 교수님의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 교수님과 존 교수님은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그들은 오늘 본 스터디 그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 스터디 그룹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고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존 교수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존 교수님의 한국 교육 탐방은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가 되었죠. 3장 한국의 매운맛 체험.
그날 저녁 민수 교수님은 존 교수님을 데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존 교수님은 음식점 내부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전통적인 한국 그림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운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해 보시죠. 민수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존 교수님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생각에 설렜어요.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매운 떡볶이였죠. 잠시 후 매운 떡볶이가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붉은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였어요. 떡과 어묵, 그리고 다양한 야채들이 고추장 소스에 잘 버무려져 있었죠. 자,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 교수님이 권했어요. 존 교수님은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요. 처음엔 달콤한 맛이 느껴지더니 곧 강렬한 매운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그는 놀라며 물을 급히 마셨어요. 이거 정말 매운데요. 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의 음식도 교육처럼 독창적이군요. 존 교수님이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민수 교수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음식도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운맛은 처음엔 힘들지만 곧 그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국의 교육도 처음엔 힘들지만 그 가치와 효과를 알게 되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두 교수님은 매운 떡볶이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존 교수님은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이루는 것에 감탄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도 매우 만족스러웠죠.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네요. 각각의 음식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 한국 음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조리 방법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죠. 민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존 교수님은 한국의 매운맛과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음식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교수님은 음식점 밖으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보며 산책했어요. 서울의 밝은 불빛과 활기찬 거리 모습은 존 교수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오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처럼 교육도 그 깊이를 알게 되면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 한국의 모든 것은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수 교수님이 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존 교수님의 한국 탐방은 더욱 풍성해져 갔답니다. 한국의 매운맛 체험은 그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가 되었죠. 4장 혁신적인 교육 기술.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존 교수님은 한국 교육의 전통과 독창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민수 교수님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한 에듀테크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에듀테크 회사의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존 교수님을 맞이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존 교수님을 안내하며 이 회사가 한국의 최신 교육 기술을 선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회사 로비에서 친절하게 맞아준 직원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민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회의실에서 회사의 대표와 기술 책임자가 존 교수님과 민수 교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먼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수준에 맞춰 학습 내용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I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더 효과적인지 알려주죠.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존 교수님은 화면에 표시된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어지는 소개에서는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체험 학습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역사적인 장소나 과학, 실험실 같은 가상 공간에서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었어요. 존 교수님은 직접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학습하는 경험을 해보았어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네요. 특히 어려운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교수님이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VR 학습은 특히 과학, 역사, 지리 같은 과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 책임자가 답했어요. 존 교수님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에듀테크 전문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어요. 그들은 또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교과서, 인공지능 튜터 시스템 등도 소개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교육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이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민수 교수님도 한국의 에듀테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방문을 마치고 민수 교수님과 존 교수님은 회사 근처의 카페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기술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니 놀랍네요. 우리 대학에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민수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의 교육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존 교수님의 한국 탐방은 더욱 풍성해져 갔답니다. 혁신적인 교육 기술을 경험하면서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가 되었죠. 아우트로. 존 스미스 교수님의 한국 탐방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그는 한국 교육의 전통과 독창성,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 기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지요. 마지막 날, 존 교수님은 김민수 교수님과 함께 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은 푸른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 두 교수님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민수 교수님, 이번 방문은 저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존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도 존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존 교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교수님이 답했어요. 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돌아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과 철학이 미국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교수님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우정을 확인했어요. 존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한국의 독창적인 교육 방식과 철학을 자신의 연구와 강의에 도입하기로 결심했지요. 이 경험은 그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존 교수님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 기술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죠.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널리 알리고 두 나라 간의 교육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김민수 교수님도 한국에서 존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는 한국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교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의 가치를 전파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교육은 서로의 영향을 받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존 스미스 교수님의 한국 탐방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